팬더가 용의 전사가 될 때까지 어떤 방해물들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방해물들을 찾아내죠. 국수 수레를 가져가라고 하는 아버지, 너무나 높은 계단,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 국수 수레, 제 시간에 문을 닫은 문지기까지. 또 담이 너무 높았죠. 또 나무가 휘어졌는데 그 반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팬더를 안으로 날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또 장대 높이뛰기의 실패, 팬더의 무거운 몸, 연속된 실패로 의기소침해지는 것. 근데 또 아버지가 재등장합니다. 또 제대로 터지지 않은 폭죽들. 이 많은 것들이 국수 가게를 출발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이 그냥 방해물이 되는 거죠. 끊임없는 시도 끝에 이미 다 꺼진 폭죽 중에 하나가 살아나면서 포는 하늘 높이 솟았다가 마침내 제이두 궁전 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우구웨이 거북사부가 용의 전사를 뽑는 그 순간이었죠.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포는 저 우주에서 내려주신 위대한 용의 전사가 됩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쿵푸를 전혀 모르고 훈련과 단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쿵푸계의 새 얼굴 팬더가 용의 전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훈련시킨 제자 중에 한 명이 용의 전사가 될 줄 알았던 시프 사부는 팬더를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부인 우구의 사부에게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하죠. 이때 우구의 사부의 대답은 아주 명대사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네. 여기에서 아주 인문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인문학은 각도를 다르게 해서 바라보는 것. 지금까지 나누었던 용의 전사가 되기까지의 방해물에 대한 각도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방해물 때문에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포가 마침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이 용의 전사를 뽑는 순간이었고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그 지점에 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수많은 방해물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포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쵸. 용의 전사가 아니라 구경꾼 중에 한 명이 되었겠죠. 사실 포가 가장 원했던 것이 구경꾼들 중 하나로 구경을 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방해물들 덕분에 용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방해물 덕분에 용의 전사가 된 거죠. 그렇다면 방해물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방해물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용의 전사를 뽑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방해물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방해물들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방해물들 덕분에 용의 전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방해물들을 방해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과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토론을 해보면요.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도움닫기, 조력물, 조력자, 발판, 구름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회, 그리고 과정, 디딤돌, 이런 방해물이라는 단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단어를 찾아내는 작업이죠. 보통은 디딤돌을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방해물과 대비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장 못하게 막는 방해물들이 이렇듯 각도를 다르게 돌아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장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 이것이 영화 인문학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은 삶의 하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방해되는 것이고 나의 길을 막는 것 같고 또 불행한 일 같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렇게 고마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것을 잘 반영하는 말이죠. 방해물이 디딤돌이 되는 관점과 각도. 이렇게 관점과 각도를 다르게 놓고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열과 사부들의 대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쿵푸 팬더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